우리 권 씨 형제 중에 한 네. 분의 발언입니다. 예, 뭐 요새 쌍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쌍권. 네. 3월 31일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 선거기일이 안 나왔을 때라서 예. 이때 국민의힘은 뭔가 굉장히 들떠 있는 듯한 예,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권성동 씨 어디 갔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딜 갔다고요? 여기 사진에 없잖아요. 대신 체리 따봉 사진이 있네요. 제가 극단적 확대 밈을 만든 겁니다. 체리 따봉. 너무 확대하면 사람이 사라지는데 예.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 사실 뭐 얼굴은 예. 볼 필요가 없어요. 저게 본질이거든. 예. 그렇지, 이게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얼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윤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저기서 이미 이 정권의 운명이 보였지, 솔직히. 이때 이미. 그럼. 그러니까 여기 심지어는 김건희 라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사람인 강기훈 이름까지 등장하죠. 예. 극우 유튜버고 뭐 너네 새벽당인가 이상한 당 극우 정당도 만들었던. 예. 근데 저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데 왜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자고 있으면 자다가 잠깐 이렇게 깨면은 아마 화장실 가려고 했을 겁니다. 깨면은 김건희가 자기 핸드폰을 들고 막 문자 보내고 있었다고.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예. 이 체리 100% 확신했습니다. 예. 이 체리 따봉은 김건희가 보낸 거다. 예. 그랬어요? 예.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김건희는 특징이 있어요. 문자 보내는데. 그거 마침. 중간에 마침표가 자주 들어가요. 마침표. 네. 네. 자주 그러더라고요. 그 스페이스바 잘못 누르면 마침표 계속 찍히는 거. 네. 예. 물론 이제 저 천지인 방식을 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네. 예. 그리고 체리 따봉이 예. 윤석열이 명태균하고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윤석열의 시그니처가 맞는 것 같아요. 체리 따봉. 왜 윤석열과 명태균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윤석열이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태균은 윤석열하고도 카톡을 하고. 근데 명확하게 달라요. 명확하게 다릅니다. 두 사람의 이게 뭐 글 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예. 저게 언제적 확대인지 오늘은 확대밈이 되게 일부에선 주제거든요. 네. 예. 언제적 확대인지. 저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날릴 때입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성 접대 의혹이었나요? 그걸로 이제 징계한다고 당해서.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 당 지도부와 사실상 소통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날리는데 윤석열이 주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게 저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로 노출이 됐습니다. 예. 예. 그때도 권성동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권성동입니다. 네. 그러네 진짜. 근데 예. 계속 권성동이었던 게 아니죠. 중간에 그렇죠. 한 바퀴 돌아서 권성동인 거죠. 네. 예. 중간에 추경호가 원내대표였을 때가 이제 내란 터지던 그렇죠. 그런 시점이고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진짜 마치 미래를 보여주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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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때 이준석이 쫓겨나가지고 명태균 게이트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네 진짜 미래가. 사실 뭐 이준석은 본인이 털어놓을 생각은 일도 없었고 네. 기자들하고 술 먹다가 혀가 돌아가가지고 그냥 나온 말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권성동은 또 약간 포레스트 컴프 같은 스타일이라 박근혜 보낼 때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네. 네, 그때 탄핵소추 위원이었잖아요. 심지어 가장 앞장서서 보냈죠 그때. 그래서 뭐 과거 권성동이 현재 권성동과 싸운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정권 시작하면서 친윤으로 이제 부상하고 저때 그 땡겨가지고 찍는 것들 많이 하는데 네. 저때 본질이 그냥 다 드러났지 뭐. 그러니까요. 당 쥐고 흔드는 거 대통령이. 네. 네. 그리고 누구야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 이준석을 그리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네,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저기 윤석열이 쓴 메시지를 보면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권성동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위에 말이 더 기가 차는데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정당에 대놓고 끼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 국민의힘이 저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장악돼 있다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그때 저때 머리채 잡혀서 예.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 그럼 결국 권성동이 다시 원내대표고 당 대표가 된 것도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된 것도 어떤 윤석열의 어떤 브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렇죠. 합리적인 예. 추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국면을 수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퇴하고 이제 올린 거잖아요. 네. 올렸을 때 비록 그 계엄을 벌인 사람이긴 하지만 용산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원내대표로 안 친 거라고. 지금 어떤 저승사자님께서 탄핵 사유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탄핵 사유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정당 응원해주는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이 될 뻔했어요. 앞에 네. 마음 같아서니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거는 증거가 있잖아. 명백한 증거죠. 명백한 생각해보니까 탄핵 사유지. 탄핵 사유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은 내란을 안 일으켰어도 얼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게 쟁점으로까지 못 들어갈 정도로. 네. 본인이 너무 스택을 화려하게 이게 쌓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저거는 탄핵 파면하고 난 다음에 털어야죠 이제.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3월 31일만 해도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발언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헌재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미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평의를 수십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결론 내려라. 네. 네. 그러니까 파면 결정을 빨리 해라만 빼면, 네. 네, 그 얘기 안 하는 것만 빼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하고 똑같아요. 네. 네. 어쩌다 이렇게 정상적인 얘기를 하게 된 걸까? 예, 이 부분이 우리 이봉 활동가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너무 얘기하게 궁금하다. 될까? 어쩌다 이랬을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우리 시사원대표 못해. 발언자한테 다 물어봐야지. 소동을 어떻게 섭외해 우리가 전화 연결이라도 해오든가. 그 제가 추정해 보건데, 네. 이건 추정도 아니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야? 원내대표는 야 이거 긴장하니까 말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네. 아마도 권성동은 기각할 거라는 확신이 전날만 해도 있지 않았을까. 네. 네. 자, 그럼 기각 확신설. 네,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다. 네. 그때가 이제 5대3 이게 뭐라 데드락설이 네, 데드락설. 네. 절정에 이른 시점이었었어요. 네. 네. 그 5대3 데드락설에 관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겠지만 제 핸드폰만 하더라도 각종 찌라시가 20개 이상 쌓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 그 SBS의 임찬종 기자가 네. 5대3 데드락설을 뭐 자기의 뭐 강력한 추정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길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유를 붙여서 네.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이거 5대3 데드락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좀 결정타였어요. 네. 그게 아마 주말인가 나왔죠? 네.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주말인가. 금요일.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시작했죠. 더 많은 지라시가 퍼지고 왜냐면 임창종 기자는 그래도 어쨌든 SBS에서 좀 유명한 기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썰들을 너무 믿게 되는 바람에 좀 자신감을 얻었던 거 아닐까. 네. 그 기각을 확신한다. 5대3 썰 네. 때문이다. 네. 또 하나 저도 얹을 거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그 헌법재판관 사무처장인가요? 네, 사무처장. 네, 그분을 막 잡아 돌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헌재 재판관들 중에 몇몇이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이렇게 말을 한 데 대해서는 야 마침 5대3 데드락이면 5대3이면 원래는 선고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왠지 걸린 것 같아. 음. 야 그냥 빨리 판결해. 이게 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네. 소통했을 수도 있다. 내통이 있었을 수 있다.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들은 썰로는 거의 굉장히 확실한 정황을 봤다고 그래요. 밖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정황이 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나왔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도 잡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왠지 그런 얘기가 나올 기미가 막 보이고 민주당에서 이걸 막 파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권성동이 좀 급해가지고 야 그러면 빨리 5대3이든 뭐든 빨리 발표해. 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들켰다는 마음에. 그러면 저도 이건 들은 썰인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거는 그 국민의힘 출입하는 한겨레 서영지 기자가 해준 얘기인데 네. 오히려 주말을 건너오면서 민주당에서 이거 4월 18일 넘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불능화가 돼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 조치를 시작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임기 끝나는 분들 임기를 임시적으로 연장하는 뭐 이런 거. 네. 국민의힘 쪽에서 그 민주당의 급박한 움직임을 보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뭔가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몇몇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5대3이든 뭐든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불안한 정보를 들어서 저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거다. 네. 그러면 이건 확실하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이 이렇게 좀 민주당 쪽에 정보가 있는 것처럼 오판을 했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유가 뭐건 네. 그 내통한 것이 들켰으니 그냥 가자. 거업설. 네. 민주당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 쟤네들이 뭔가 들었나 보다. 마음이 급해졌나 보다. 그러니까 네. 빨리 밀어붙여. 네. 그 밀어붙이는 이유는 기각을 확신했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똑같. 기각이나 각하나. 네. 예. 저는 확신하진 못했다고 보거든요. 확신까지는 아니다. 네. 확신하진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은 예. 네. 뭐든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미 대선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빨리 그렇지. 하는 그러니까 것으로. 인용이 됐건 기각 각하가 됐건 간에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그러니까 근데 굳이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인용이 지금 돼가지고 가는 거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그 판은 뭐 시간 늦추는 수밖에는 없는 것뿐이 안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도면 멋있는 척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것도 꽤나 설득력이 인용이 있네요. 되든 기각이 되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가장 가능한 설은 제가 월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4월 18일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네. 그렇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오래 갈 거면 지금 일단 지금 하라고 얘기해둬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오래 가면 제일 좋고. 좋은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선고가 나와서 기각이 되거나 그러면 뭐 그래도 괜찮고. 네. 어차피 그래 맞아. 나 뭐 선거가 나와서 윤석열이 날라가도 내가 날라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틈이 자기가 가장 멋진 척하기에 좋았던 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야, 만약에 그런 거라면 헌재가 발표하면서 정말 머쓱해졌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와요 이제. 헌재가 발표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가 나중에 나오는데. 예. 그 일말의 양심이 있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잠깐이라도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갑자기 급변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헌정 질서에 과히 어긋나지 않는 여유 있는 사람이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 번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지금까지 계속 위헌했으면서. 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도 이걸 양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다 이제 대선을 나오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을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네. 그때 이제 대중 정치를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끝까지 하면 안 된다라든가 네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늘어지려면 늘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고 혹여 나오더라도 그래 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뭐 그것도 괜찮은 거고 혹여 인용 글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하려면 해보시든가 라고 하는 태도로 저는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각자 썰이 다르지만 교수님 썰에 따르면 네. 두 가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았다. 많지 않다. 그 두 번째는 뭔진 몰라도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렇지. 하면 해봐. 네. 그러니까 이미 대세는 우리 쪽으로 그렇지. 기울었구나라는 그게 되게 확신이 중요하다. 있었다. 네. 어차피 니네 4월 18일까지 안 할 거잖아. 그지? 해봐. 못하잖아. 뭐 이런 거. 몸이 단 건 저쪽이고 시간은 우리 편. 딱 요 마음이 가장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발표 나고 정말 민망해졌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완전 기대되는데 그러면? 다음 날이었거든. 그러니까 정보원이 없다는 것도 명확하지. 그렇죠. 다음 날 할 줄 알았으면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렇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내통했다는 가능성 거의 없어지는 거고. 네. 예. 그럼요. 민망하게 됐습니다. 네. 마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쪽에서 선고 빨리 하라는 얘기를 해주길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곧바로 해버렸어요 얘기를. 드디어 이제 조금 약간 버텼는데 버텼더니 드디어 이제 양쪽에서 다 모르겠다 빨리 해라라는 얘기가 나온다. 네.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어떤 시비도 나중에 시비 걸 거를 다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인 해석이긴 한데 네.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으니까. 네, 그렇죠. 한덕수 선고나 이재명 선고 같이. 네. 그래서 심지어는 선고 촉구마저도 국민의힘이 요구하길 기다렸던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은 윤상현이
윤상현이 요즘 되게 나대잖아요 여기저기 나대면서 이 사람 자유통일당 거기 쫓아가가지고 막 선거 유세해주고 막 윤상현 청정 유세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해당행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당을 왜? 어쨌든 윤상현이 요즘 겁나 나대는데 윤상현이 4월 11일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다녔어요. 네. 4월 11일날 발표 날 것 같다라고. 그렇다면 헌재도 내심 그쯤의 날짜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다가 어랍쇼? 권영세가 말을 했네. 빨리 하라 그러네. 콜. 그러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고설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 윤상현이 뭔가 내통의 중심인 것 같긴 한데. 네. 예. 근데 이게 얻었다면 제일 안 좋게 먼저 하더라도 제일 안 좋은 게 11일 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11일 날 하는 거 얘기까지는 들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네. 그걸 들으면서 또 이제 신난 분위기들이 생기니까 그럼 네. 하려면 빨리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니까 땡겼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정보는 없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으면 거기 둘러싸여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엄청난 오판을 한 거잖아요. 3월 31일 날 네.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게 찌라시의 역습이라니까. 이거 막 만들어 돌리고 막 계속 거짓말로 주장하고 이러다가 본인이 그걸 믿어버리는 거야. 네. 저는 내통설이나 이거는 박원정 의원도 얘기한 거고 근데 지금 일단 홀드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보는 받았는데 증거를 명확히 갖고 있는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는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압박용 카드로 쓴 거고. 압박용으로 썼고 그거를 이제 일단 한번 걸었으니 거기에 더 붙어가지고 이제 증거를 찾아가는 방식. 아마 이런 거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는 의심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윤상현이 한덕수 기각 7대1 설을 되게 빨리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진짜 아무도 예상을 안 했는데 7대1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내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쪽 그 국민의힘 쪽에 있는 누군가와 뭔가 흘리기식의 몇 개의 필터를 거친 흘리기식의 이야기들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풀 문제는 아니에요. 네네. 내일 파면 결정이 만약에 나고 나면 정부가 바뀌면서 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 헌재 재판관의 일부까지도 포함이 되는 이거는 이제 보안 문제, 직무유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야 되거든. 네.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인 수준을 넘을 정도로 지연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파면 탄핵 사건이 제일 급하다며 그렇게 얘기해놓고 너무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지연을 해버렸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다 이제 또 막 찬물을 끼얹는 경우는 그렇게 지금 빨리 선거관에서 파면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당까지 다 쥔 민주당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선고를 그렇게 낼 리가 없다 파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희망 회로를 또 그 국민의힘 쪽에 돌리는 사람들 4대 4설 얘기하는 그런 얘기지. 근데 저는 약간 4대 4설은 약간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논리적 귀결이 4대 4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헌재가 5대 3이면 판결을 안 내린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5대 3 대드락설이 나와서 그걸 밀다가 잠깐만 5대 3이면 선거 날짜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나왔어. 그럼 4대 4다. 그렇죠. 그렇죠. 왜 6대 2면은 인용이거든. 그치. 그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어도 이제 5-3은 아니란 얘기고 각하 기각이 됐건 아니면 인용이 됐건 간에 확실한 결론은 나 있는 상태고 그 결론은 아무래도 8대0 결론 쪽이 훨씬 가깝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각이나 각하서를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어쨌든 제일 핵심적인 문제니까. 네, 그래도 긴장하면서 이제 내일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속내를 더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신동욱 의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치트키를 숨겨.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신동욱하고 나 이 사진 기억나. 나 이 사진 기억나 진짜. 아니 신동욱하고 한동훈 저런 때가 있었어? 우리 여기 했었잖아 CCTV에서. 아니 근데 신동욱은 표정이 별로가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거 기억 안 나지? 이거 신동욱 합성 같지 않아요, 되게? 합성 같지? 진짜. 예, 이것도 확대 밈입니다. 제가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욱을 영입할 땐가 본데 지난 총선 때 신동욱이 당선됐으니까. 신동욱이 빡쳐가지고 한동훈 찾아갔다가. 그래요? 한동훈이 이죽거리기만 하고 받아주질 않으니까 빡쳐서 나가는 장면. 아니 그거는 딴 장면. 그건 장동혁일 거예요. 그건 장동혁 의원이구나. 장동혁 가지고 한번 했었잖아 우리가. 네, 그거는 내란 때. 내란 때
장동혁. 그러면은 네. 한동훈은 사람 뒤에서 저렇게 웃는 게 버릇인가? 취미를 가지고 뒤태를 좋아하나 보다. 뒤태를 좋아해. 화난 뒤태. 화난 뒤태 좋아하나 보다. 화난 뒤태를 좋아해. 이 표정이 너무 이 사람 같아서 네. 야 이거는 잘 됐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언이 없기 때문에 한세표를 못 하거든요. 한세표를 심지어 홍준표도 입장이 없어요. 없어요. 네. 한세표가 안 돼. 없지. 홍준표도 지금 모가지까지 들어. 근데 한이 빠지면 안 되거든. 이렇게 등장한다고 한이? 네. 근데 신동욱과 함께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찾으셨대? 자, 이거를 확대하면 되게 분위기 묘하죠. 이상하죠. 신동욱 대변인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저게 옷을 이렇게 벗고 연설을 하라고 이제 뒤에서 받아주는 장면이에요. 네. 이게 확대를 하니까 이거 사람을 크게 오해하게 만드네. 난 싸우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확대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대하면 조작이야. 확대하니까 갑자기 비엘물 느낌이 나. 심지어 얼굴까지. 네. 그러니까 마치 뒤에서 덮치는 것 같은.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네. 한편으로는 오해도 사지만 한편으로는 본질도 드러나요. 저 사람은 한동훈 씨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야. 진짜. 저 때조차도 옷을 받아주는 척하면서도 나 잘 받아주고 있어?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완벽한 자세를 봐. 잠깐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키 커 보이지 지금. 이거. 그것도 있고. 나 뒤에 있으니까 얼굴 작게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얼마 전에 무슨 강연 갔을 때도 이렇게 앞에 보면서 이렇게 연단 보고 있다가 카메라 이쪽 찍고 있으니까. 맞아. 카메라. 오, 진짜. 확실히 카메라는 근데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동훈 그 전 대표를 어쨌든 출연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고충이 있으셨구만요. 마침 신동욱 의원이 원내 수석 대변인이에요. 네, 원내 대변인. 네, 근데 백브리핑을 같은 날 하거든요. 근데 백브리핑에서는 좀 더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네. 한동훈이 얘기했음직한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만 한 얘기란 얘기. 그러니까 이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31일은 국민의힘이 기분이 좋아서 선고 빨리 해라라는 입장을 지도부가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벙쪘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마 백브리핑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백브리핑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는 티타임이라고 부르는 대변인들이 이제 다 마이크 끄고 뭐 어쨌든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까지는 아니지만 오프 더 레코드에 가깝게 막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 다 해주지 못하는 걸. 그리고 여기서 일부는 뺏어 써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하지만 다 얘기하지 마. 이런 분위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기자들이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 빨리 선고하라고?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4월 18일 재판관 2분 퇴임 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거 바랄 텐데. 이런 혼란 상황으로 가기 전에 헌재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일이다. 왜 이렇게 정상적이지? 정상적이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권성동하고 전 맥락이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정도가 우리가 어쨌든 정상적인 척을 하기 제일 좋은 때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쫄렸거든. 빨리 하는 거 자체가 자기들한테 파멸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마음이 그대로 나왔군요. 선고하지 마. 선고하지 마. 이렇게 그대로 나왔고. 거고. 이재명 대표 선고까지 기다린 거고. 거의 확신도 있었던 거고. 유죄 확신이 있었던 건데 일단 그 큰 변수가 그냥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라져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게 있어. 하지만 이왕이면은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 뭔가 교착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일단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정상 코스프레를 하기가 좋은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도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때문에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 지연됐으면 4월 18일 넘길 것 같아. 그러면 멋있는 척.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나오는 신동욱 의원의 발언은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엄청난 혼란, 심지어 유혈 사태 우려도 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절박한 사정에도 계엄까지는 너무 과했다. 계엄은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렇지. 이게 권성동과 다른 포인트죠. 한동훈과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게 맞아.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사실 잘 안 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엄의 실체적 문제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예를 들어 피고인이 부정하는 서면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가 활용하는 것도 잘못인데 인정할 수 있냐라는 그 전제를 동의하지 않는다
참 어렵게 말한다. 한동훈스럽지. 네. 그냥 헌법재판소가 쓴 그 피의자 신문조서 동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말을 베베 꼬잖아요. 아, 그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 윤석열하고 지금 알아들었어. 윤석열 쪽 변호사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엄의 실체적 문제의 판단이 이게 이제 원래 하고 싶은 말인데 네. 계엄의 실체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무슨 말하면 이게 헌법을 위배했느냐 아니냐 법률을 위배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내용 판단 쟁점 판단이잖아요. 예. 그 전에 절차 판단이라는 얘기야. 네. 지금까지 계속 중요하게 주장해 왔던 네. 각하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예. 피의자 증거 조서 같은 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 네, 네. 그냥 검찰이 낸 자료 수사자로 그냥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있잖아요. 각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런 얘기를 한 하고 거죠. 싶은 건데 네, 각하 얘기를. 말이 엄청 길어져. 네. 그러니까 각하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네. 결국에는. 그런데 계엄의 실체적 문제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기 당의 공식 입장은 또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실체적 판단을 쥐들이 했네.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는데 위법은 아니라는 건가? 절차가 잘못돼서 네? 각하잖아. 원래 각하라는 게 그런 거야. 원래 본안 판단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기 전에 그냥 애초에 이 소송 자체가 잘못된 소송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 돌리는 게 각하잖아요. 각하에 목을 거는 이유가 이거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사실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정할 수 있냐라는 그 전제를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말 이상한 한국어잖아. 네. 네. 아 이거는 이런 말은 좀 못 쓰게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절차적인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못됐어. 인정할 수 있냐는 건 전제가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앞에 나오는 게 헌재가 활용한 또 잘못인데 인정할 수 있냐? 인정할 수 있냐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네, 수 있냐? 네, 그걸 인정할 수 있냐라는 그 전제를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지 전제를 무슨 전제를 얘기하는 거야? 인정할 수 있냐라는 건 우리가 전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의견을 그냥 물어본 거죠. 인정할 그렇죠. 거야 말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너 어쨌든 나한테 이렇게 지금 질문 던는 게 불편해. 너 되게 못된 마음을 전제로 깔고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 그럼 그냥 대답하기 싫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한동훈식 화법이거든요. 아 정말 짜증나네. 아 이거 법적으로 좀 금지해야 돼요. 이런 거 진짜. 아까 그 사진 카메라 사이 찍고 있으니까 딱 저 포즈로 취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해시 TV가 가서 찍은 것 같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보면 정말 좀 좀 치워주세요. 얼굴이 너무 보기 싫으네. 예. 지금 저 표정은 무슨 표정? 신동욱 좀 하는데? 좋아하고 있어. 신동욱이. 꼴보기 싫어. 진짜. 그 뒤에 말도 말이 안 된다. 어떤 면에서? 뒤에 말이 진짜 웃긴데 일단 읽어드려야 돼요. 따라서 그러니까 기자가 한 질문의 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탄핵 각하 주장을 한참 하다가 따라서 기각으로 나왔을 경우 극단적인 혼란으로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이 윤석열이 기각 또는 각하 물어보면 혼란스러울 거예요라고 물어봤더니 각하 주장을 했잖아요. 한참 동안. 그러더니 따라서 기각으로 각하가 될 거예요. 따라서 기각으로 나왔을 경우 혼란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가 수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굳이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애초에 그냥 그 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쟁점 판단에 있어서 실체적인 판단도 하고 그게 중대한지도 판단도 하고 이렇게까지 거쳐가지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논란도 생기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각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결정이 각하 결정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게 무슨 혼란으로 이어지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인용이 안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은 그거 절차적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각하됐을 때 그 절차적 문제나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에 혼란이 생긴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지. 윤석열이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문서답이네요. 그럼. 동문서답하고. 그러니까 극도의 혼란 사실상 내정과 별다른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말에 대한 대답을 지금 요딱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문서답이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엄은 잘못된 거야. 요거까지 계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건 아니까 왜 그걸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내란으로 처벌하거나 탄핵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지지층의 생각이야. 속셈은 그건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계엄까지는 기자들은 대부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기자의 백브리핑이니까 네. 계엄은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은 맞긴 해요. 하지만 탄핵 소추를 한 게 절차도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하도 나올 수 있고 기각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 인용이 안 됐다고 해야지 반드시 혼란이 나올까요? 나오겠지. 교수님이 왜 뒤에 한동훈 있는 사진을 골랐는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동훈 화법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머리랑 가슴이 따로 논다는 얘기했잖아. 이 화법이야말로 정말 두뇌가 각자 따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럼 머리가 좋네. 좋은 게 아니야. 또 나왔어. 아이. 오늘 좋아. 머리가 네. 근데 한동훈 씨가 발언을 안 해도 이렇게 알아서 해줍니다. 얼마나 네. 흐뭇하겠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게 한동훈 대표 시절에 한동훈 체제 시절에 영입한 인사들이 다 비슷비슷하네. 네. 한동훈 과네 다. 그렇죠. 진짜 지 같은 애들만 갖다 놓고. 예. 윤석열도 그렇고 딱 지 같은 애들만 데려다 놓네요. 신동욱 전 앵커 같은 경우는 대놓고 권영세 권성동처럼 행동하진 않아. 자기 나름대로 합리 코스프레를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이제 한동훈 파로 분류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찍히고 싶지 않아. 않겠죠. 네. 예. 이 사람들 전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나 기자들 앞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기가 그래도 기자물을 먹었던 사람이라는 강한 그게 있어. 네. 예. 네. 그러니까 백브리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백브리핑이라서 조금 더 정상적인 척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네. 근데 참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본질적으로 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말로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요. 네. 네, 양쪽의 입장을 다 포함해서 자기 의견이랍시고 그걸 만들어 엮어내려고 하니까 네. 이게 뜨개질하다가 삑사리 난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모양이 안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만 길어지고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진짜. 그래서 한 세 편은 못 나오지만 그래도 예.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오세훈 시장은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오세훈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네. 입장을 냈습니다. 예. 어떻게 입장을 보면 냈습니다. 한세표 중에 가장 위기의 남자거든요. 예. 예. 근데 또 혼자 입장을 냈어요. 예. 가장 위기의 남자니까 가장 눈에 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페이스북에 요새 이렇게 제목을 남기는 게 네. 유행인가 봐요. SNS에 글 남길 때. 물론 안 그런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세훈만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선고기일이 딱 나오자 오세훈 시장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승복과 안정. 승복과 안정. 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가 무슨 최선을 다해? 아니 본인이 뭘 할 수 있죠? 네가 뭔데 최선을 다하세요. 말이 안 되는 게 맨날 지게 붙잖아. 웃기는 양반이네 진짜. 앞에가 그냥 하나만 한 말이고. 예. 그랬더니 댓글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붙냐면 이 오세훈이 씨 지금 각하되거나 기각된다고 얘기해야지 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이 붙어. 당시자들. 예. 네.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 더럽게 없네. 승복 말할 때냐? 응? 네가 불교 신자냐? 뭐 승복. 불교 신자냐? 물론 요건 내가 말이고요. 예.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재밌는 걸 하나를 가져왔어요. 예. 이분도 능력 있는 분이야. 야 요새 우리 네티즌들 못 최고네. 당합니다. 우리 네티즌들 못 당해내요. 아마 나상준님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출마 못할 텐데 즐기세요. 어쩜 저렇게 여유롭고 품위 있게 먹이지? 난 저렇게 못하거든. 진짜. 그러니까 되게 험한 말 안 쓰고. 네. 품이 있다. 이게 또 지난주에 우리를 너무 충격에 빠뜨렸던 이상윤님. 네. 그렇지. 이상윤. 이상윤님과는 기억하고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달라요. 네. 이상윤님은 네. 울어. 이상현님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강목으로 후려갈기는 약간 비속어도 들어가고. 꼼꼼하게 위 아래 뭐 전부 후려갈기는 느낌이라면 네. 이분이 그냥 쓱 와가지고 그냥 이분은 약간 스타일이 달라. 품위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상윤님 댓글은 찾았거든요. 네. 이상윤님은 요 글에 네 혓바닥이나 안정시켜라.
참 대단하다 정말. 저기 찾았다 우리 PD님이. 와 찾았네. 네. 네 오빠나기나 안정신. 미칠 것 같아 진짜. 다음 발언. 예, 다음 발언. 예, 일부 마지막 발언인데 다시 우리 드디어. 성동희 아저씨를 아이고 선동 씨.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불러왔습니다. 예. 필리떠공밖에 생각이 안 나는. 자, 이것도 이제 확대 밈인데 일종의. 이것도 확대군요. 예. 확대는 두 군데에서 했어요, 제가. 네. 이거는 이제 선고일이 나오고. 네.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실 여기서는 국민의힘 쪽이 조금 분위기가 뒤숭숭했어요.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뒤숭숭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다. 직무 복귀를 전제하고 있네요. 네. 의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신을 지키며 우리 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다. 이건 무슨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면 안 될 텐데. 안 되지. 이상한 말인 것 같고.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걸렸잖아요. 그래서 예. 뒤에 질문이 나오는 건데 앞에 얘기는 무슨 생각으로 얘기한 걸까? 이게 번역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러니까요. 어려워.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영혼 없이 한 얘기예요. 네. 예. 지지자들 때문에 한 소리겠죠. 그죠? 예. 자기가 하던 말이 있기 때문에 영혼 없이 그냥 각하나 기각이 돼서 돌아오세요 이러는 거야. 네. 사실 힘없이 하는 말이야. 이거는 그냥 사실 근데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이면 어떤 대통령인지도 말 안 했잖아. 야 그걸 그렇게 본다고? 아니 윤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확대 밈이야. 내가 앞에서 빼서 그래. 미안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이게 더 본심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 얘기를 의원총회니까 물론 의원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의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뭔가 뭐 대단한 원하는 거 해서 이제 마무리해 짓듯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신을 지키며 우리 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줬다. 각자의 소신이 다 갈라지지 않았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체 발언을 봐도 도대체 어떤 일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지가 안 나와요. 네. 그냥 고생했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선고 직전에 앞둔 선고 기일이 나온 이 상황에서 저 발언을 들으면 국민의힘 주도부라서 그 정강훈 집회 열심히 가던 의원들 칭찬하나 보다.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네. 저 얘기는 당권에 대한 욕심을 표출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는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파면돼도 나 시켜줘. 그러니까 그런 건가? 나는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이 비대위 체제에서 내가 원내대표라고 하는 중책을 맡아가지고 내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우리 결사하면서 막 한 가지 대우로 왔잖아. 잘해왔잖아.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일치단결해서 왔다고 그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이 멘탈도 놀랍네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예전에 박근혜 때처럼 깨지지 않았잖아.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박근혜 때와는 달리 우리 버텼잖아. 우리 버텼어. 어이구야, 잘했죠요. 그러니까 한동훈 팔을 찌그러뜨렸고, 그렇지. 한동훈 쫓아냈고, 그리고 지지율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윤석열 이상한 사람 같긴 하지만 윤석열 편 드니까 지지율도 그렇지. 30% 나오잖아. 나약뿐이야.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대화를 유지했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어차피 다음 대선은 망한 거니까 자기 지역구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깨져 있는 상태보다 훨씬 낫다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원래 원내대표라는 게 바로 의원들의 리더십이니까 원내에서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니까 내 리더십 덕분에 당신들이 정말 대우를 유지할 수 있었어. 당신들도 고생했어. 그런 얘기구나. 우리 대우가 흩어지지 않는 데에 있어서 그래서 개별 의원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했단 말이 나오는구나. 그렇지. 어떤 의원은 정강훈 집회 가서 고개 숙이고 또 어떤 의원은 집회까지는 안 나가고 묵묵히 그냥 조용히 있어주고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각자의 소신을 지키며 뭐 그 와중에는 뭐 좀 다른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다수가 이 대우를 지키면서 큰 게 뭔가 분열 없이 잘 왔잖아. 너희들도 수고했고 나도 수고했어. 나도 수고했어. 칭찬해. 그러면 이게 아까 그 발언 3월 31일 발언하고 이어진다. 파면이 되든 말든 그렇지. 우린 잘했어.
우리는 이대로만 일단 대우만 유지하면 돼. 그렇지. 아 이거네 딱 마인드가. 그러고 보니까 권성동이 직접 그 윤석열 구치소에 있을 때 권성동이 찾아가서 구치소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썰이 돌던데 그러면 권성동은 애초에 윤석열이 별로 돌아오는 걸 바라지도 않았고 네. 그랬을 수 있어요. 네, 내가 계속 당권만 잡고 있으면 그렇죠. 윤석열이 탄핵이 되건 말건 어차피 다음 대선 후보도 어차피 나랑 같이 가게 될 텐데 별 상관 없네. 네. 그럼 오히려 약간 반가운 걸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걔가 앞에서 이제 깔아놨던 것이 이렇게 선재에서 부정당했지만 그때는 그냥 여유가 있어서 한 말이고 네. 지금은 약간 멘탈이 살짝 나갔는데 네. 그래도 이 안에서도 제일 긍정적인 걸 찾아보면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나 잊으면 안 돼. 나 누구? 원내대표? 당 대표까지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렇지. 거죠 차후에. 네. 박근혜 때와는 달리 당을 지켜낸 원내대표가 나니까 나 잊지 말고. 그렇지. 니네들도 좀 고생했는데 역시 제일 큰 고생은 내가 했지 안 그래? 의원총회니까 더더욱이나 그렇죠. 저 사진은 2024년에 예, 의원총회에서 이제 발언하는 거거든요. 원내대표 선출해달라고.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저기서 뒤에 있는 표출이라는 말처럼 마음이 표출됐다. 표출. 네. 역시 본심이 나온 겁니다. 네. 본심을 숨기기란 쉽지 않아 정말. 네. 그래서 확실히 시작할 때 31일의 말과 연결되네요. 바로 연결이. 정말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 확실히 권성동은 아무 정보가 없네. 그리고 본인밖에 몰라요. 네. 이건 확실해. 나라의 명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관심 없어. 전혀 일도 관심 없어. 내가 당권 쥐는 거, 당을 그리고 깨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권을 쥐고 흔들려면 당이 존속을 해야 되니까. 네.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각자 보통 이제 당황하고 자기의 정당성이었으면 각자 도생을 찾고 그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해본 거야. 지난번 박근혜 자기가 앞장서서 해본 거고 돌아와서 원내대표로 다시 이제 우뚝 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네.